안녕하세요. 아내의 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항암 치료 중단해야 할까요? 라는 다분히 도전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진 영상 암 치료 목표 이렇게 바꾸었더니 완전 관해됐어요 에선 아내의 림프암 치료 경험과 저의 치료 철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역시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어떤 자극과 영감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1세대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3세대 면역 항암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상반되는 작용으로 서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기 원하는 분들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치료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암제의 원조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세포를 죽이는 화학 독성분을 주입해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방식입니다. 세포에 독성이 있는 물질을 암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세포 독성을 적절히 조절해서 투여하면 정상세포도 피해를 입겠지만 암세포는 더 많이 흡수할 테니 확실히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세포가 죽고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지금껏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성장이 빠른 정상세포도 함께 죽어나가기에 부작용이 많은 편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점막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구내염, 식도염, 설사, 구토, 변비가 생깁니다. 골수 억압이 지나치면 심한 빈혈과 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한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는 간독성으로 인한 황달과 피로, 신경독성으로 인한 말초 신경통증, 폐독성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엔 없던 당뇨, 간경화가 생기거나 하지부정, 심부전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암의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치료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일정 기간 암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어도 암을 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암 줄기세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은 다시 자랍니다. 두 번째, 치료 효과가 짧습니다. 암 사이즈를 20-30% 줄이는 항암 치료의 효과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 사용 시 대부분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면 부작용은 심해지기에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할수록 골수세포는 마르고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면역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점막세포들과 림프세포들이 망가져서 면역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항암제로 인해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할수록 건강이 나빠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됩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정상세포와 면역세포까지 모두 죽이는 이런 치료가 세포독성 항암치료입니다. 적군을 죽일 목적으로 우리 측 군인과 선량한 시민까지 무차별로 공격해 죽이는 방식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군 병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환자가 죽거나 포기할 때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항암 면역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치료의 원리는 인간의 몸 안에 본래 붙어 있던 면역세포의 기능을 되살려서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에는 특징적인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는 인식 기능, 둘째는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살상 기능, 세 번째는 한 번 싸운 암세포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매우 훌륭하죠. 더구나 면역세포는 암유전자, 암줄기세포, 암세포를 모두 잡아먹습니다. 암 관련 면역세포가 건강하다면 암유전자가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의학계는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으로 암을 치료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NK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도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수백, 수천 배로 증식하고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이토카인 처리를 해주었는데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반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CAR-T 치료제는 암 환자의 T세포가 암세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한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최근 말기 혈액암 환자를 단 한 번의 치료로 50% 완전 관해시키는 기적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패한 세포 면역 치료와 성공한 CAR-T 세포 치료 사이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세포의 첫 번째 기능인 암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CAR-T 치료에선 암 환자에서 추출한 T세포가 암세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암 환자의 T세포가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암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 질환입니다. 암세포에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에도 유전자적 결함이 있는 것이죠. 이제 CAR-T 면역 항암 치료의 효과는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점을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세포독성 항암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의 치료 기전은 확연히 다릅니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상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반면 면역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서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 치료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면역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